처음엔 진심으로 불쾌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 냄새가 자욱한 공간에서 웃고 떠들며 손으로 고기를 집어 쌈에 싸먹는 모습이 솔직히 불결해 보였거든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은 맛보다 혼란을 먼저 안겨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제 입안에 들어온 건 고기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꽤 오래도록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삼겹살 앞에서 겪은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텍사스 출신의 미트 칼럼니스트 트래비스 리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웃어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삼겹살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건 그날 그 식당에서 시작됐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불판 위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요? 이게 무슨 특별한 경험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고기를 익히는 동안 저는 그저 불편함만 느꼈어요. 텍사스에서라면 셰프가 완벽하게 구워서 접시에 담아내오는데 여긴 고객이 직접 구워 먹는다니 참 이상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케빈이 저를 이 한국 식당으로 초대했을 때만 해도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음식을 경험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트래비스, 이건 내가 리뷰한 그 어떤 고기와도 다를 거야. 케빈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진짜 고기라면 미국 남부의 바비큐지 무슨 얇은 고기 조각이 대수냐고요.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하지 않은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마늘과 양념, 발효된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저를 반겼죠. 테이블 중앙에 있는 불판이 눈에 띄었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케빈이 익숙하게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고 여종업원은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겹살이 뭐지? 제 질문에 케빈은 눈을 빛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베이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더 두껍고 직접 구워 먹는 거야. 잠시 후 테이블은 작은 접시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추와 깻잎, 마늘, 고추와 같은 채소들, 그리고 여러 색상의 양념들이 놓였죠. 주방에서 신선한 고기 접시가 나왔고 옆에는 커다란 가위도 있었습니다. 케빈은 자연스럽게 가위를 들고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불판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무슨 바비큐 집에서 고객이 직접 고기를 자르고 굽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케빈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선 함께 요리하는 게 문화야. 고기가 익는 동안 우린 이야기하고 소주도 마시고 바비큐 파티 같은 거지만 더 친밀해.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미국인 커플이 즐겁게 고기를 구우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으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이게 내가 먹어본 최고의 고기야 라고 말했죠. 최고의 고기라고요? 그들은 분명 텍사스 바비큐를 먹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0시간 이상 저온에서 훈연된 소고기 브리스켓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트래비스 리 아니세요? 미트 익스플로러 채널에. 그는 제프 콜린스라는 유튜버였습니다. 유명한 음식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특히 그의 외국 음식 가기 시리즈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리뷰 찍으러 오셨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진짜 고기 문화가 아니에요. 제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냄새 나는 고기에 이상한 잎사귀로 싸먹는 거라니. 원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케빈이 준비한 고기가 익었고 저는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봐. 케빈이 상추 한 장을 손에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상추 위에 고기 한 점, 마늘 한 쪽, 그리고
양념을 올려 작은 보따리처럼 싸더군요. 한 입에 넣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야. 저는 그의 동작을 따라 해보려 했지만 상추가 찢어지고 양념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젓가락 사용 때문에 더 어색했죠. 결국 꼬깃꼬깃 만들어진 쌈을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의 향연이 입안에 펼쳐졌습니다. 고소한 고기의 맛, 신선한 상추의 식감, 알싸한 마늘의 향, 그리고 짭조름한 쌈장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한 입에 이렇게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니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미국 바비큐의 깊은 맛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케빈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한국 삼겹살의 매력을 느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음식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텍사스 바비큐만큼 깊은 맛은 아니었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는 아직 이해가 안 돼. 케빈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삼겹살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그날 밤, 저는 새 영상을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 삼겹살 식당에서의 경험으로 가득했어요. 제프 콜린스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원시인도 아니고. 그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타문화를 비하하는 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프가 새 영상을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미개한 삼겹살 문화, 왜 한국 음식은 하이엔드가 될 수 없는가? 영상에는 저희가 갔던 바로 그 식당이 등장했고 제프는 혀를 내두르며 음식을 맛본 후 도저히 먹을 수 없다며 뱉어내는 장면까지 찍었더군요. 댓글에는 제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분노한 한국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 나라의 문화를 모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제 고민을 들은 케빈은 저를 다시 한번 삼겹살집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이었어요. 여기는 진짜 장인이 운영하는 곳이야. 내가 사장님께 미리 이야기해 놓았어. 입구에 들어서자 이전 식당보다 훨씬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마치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활기찬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트래비스 씨. 케빈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고기 전문가라고요? 김 사장님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로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삼겹살의 진정한 맛을 느껴보세요. 테이블에 앉자 김 사장님이 직접 숯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기나 가스가 아닌 참숯을 써요. 이게 고기에 특별한 향을 입히죠. 텍사스 바비큐도 훈연을 중요시하지 않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제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니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크나 히코리 나무로 오랜 시간 훈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문화는 다르지만 결국 좋은 고기를 대접하려는 마음은 같은 것 같네요. 김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특별한 고기를 꺼내셨어요. 이건 특별히 숙성시킨 삼겹살입니다. 14일 동안 소금과 허브로 숙성시켰죠. 14일 숙성이라니 텍사스 바비큐의 공정과도 비슷했습니다. 제 표정이 달라진 걸 눈치챘는지 김 사장님은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 고기 문화의 특별한 점은 나눔에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불 앞에 모여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는 거죠. 사장님은 직접 고기를 불 위에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기가 익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잔 기울이고 웃음도 나눕니다. 이게 바로 삼겹살의 진정한 맛이에요.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김 사장님은 쌈을 싸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추는 그릇처럼 펼치고 고기 한 점을 올린 다음 마늘 한쪽, 이된장과 고추장을 섞은 쌈장, 조금,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을 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보따리처럼 싸서 한 입에 드세요. 사장님이 직접 싸준 쌈을 받아 입에 넣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의 조화를 경험했습니다. 숙성된 고기의 깊은 맛,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 그리고 양념의 복합적인 풍미가 입안에서 어우러졌어요. 고기만 먹을 때보다
훨씬 다채로운 맛이었습니다. 어떠세요? 김 사장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네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삼겹살은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가족, 친구들과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사장님은 특별한 소주 한 병을 꺼내 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담근 매실 소주입니다. 고기와 함께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더 깊어져요. 저는 평소에 아시아 술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져 한 잔을 받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매실향이 코끝을 스쳤고 한 모금 마시자 목 넘김이 부드러웠어요. 곧이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열리셨나요? 김 사장님이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진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말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비큐 문화와 삼겹살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을요. 바비큐는 완성된 음식을 즐기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삼겹살은 함께 요리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문화였던 거죠. 사장님, 혹시 제프 콜린스라는 유튜버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삼겹살 문화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상을 올렸는데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아요. 그저 그가 진정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사장님의 너그러운 태도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제 문화를 그렇게 모욕했다면 저는 아마 분노했을 텐데 말이에요. 문화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트래비스 씨도 처음에는 우리 음식이 낯설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끼시지 않나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고기의 맛만이 아니라 그 둘러싼 문화와 정서까지 함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리뷰어로서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맛만 평가하려 했거든요. 제 솔직한 고백에 김 사장님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이죠. 세상의 모든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삼겹살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미식 경험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문화적 깊이를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프 콜린스의 영상에 대응하는 나만의 삼겹살 리뷰를 만들기로 한 거죠. 카메라와 장비를 챙겨 다시 김 사장님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요청에 김 사장님은 기꺼이 동의하셨어요. 물론이죠. 우리 주방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숙성 과정부터 고기 선별 방법,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지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촬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주방의 모든 비밀을 공개해 주셨어요. 삼겹살을 선별하는 방법, 14일간의 숙성 과정, 참숯을 고르는 기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삼겹살을 둘러싼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밥 한 번 먹자가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에요. 김 사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내 시간과 공간,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기를 함께 구워 먹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나누는 경험이죠.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직접 쌈을 싸봤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과 쌈장을 더하는 과정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풍부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맛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건 문화의 맛이자 정의 맛입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제프 콜린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삼겹살은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화적 경험을 놓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맛만 평가하면서 그 음식이 가진 영혼과 이야기를 무시했던 것은 아닐까? 놀랍게도 제 영상은 24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감사의 메시지로 넘쳐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을 남겼어요. 심지어 한국 음식 관련 채널들과 전통 요리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프 콜린스의 채널에서는 그의 팬들이 저의 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부는 여전히 제프를 옹호했지만 많은 이들이 저의 새로운 시각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뉴욕의 한 한식 레스토랑 체인에서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트래비스 씨의 진정성 있는 영상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체인의 삼겹살 특별 메뉴를 소개하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뉴욕 행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제 경험을 나누는 동안 관객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소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트래비스 씨.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항상 제 문화적 배경 때문에 놀림을 받았어요. 특히 음식 때문에요. 냄새난다, 이상하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시나요? 하지만 당신 같은 미국인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니 정말 감동입니다. 소영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저 음식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소영은 저를 그녀의 가족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 모인 10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저는 진정한 가정식 삼겹살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항상 가족 행사나 특별한 날에 삼겹살을 먹어요. 소영의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식이죠. 식탁 주변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고기를 구워 먹는 그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식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비록 언어는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맛 리뷰가 아닌 음식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세계의 가정식 테이블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텍사스로 돌아온 저는 즉시 새 시리즈 제작에 착수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삼겹살이었습니다. 김 사장님과 소영의 가족을 초대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삼겹살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삼겹살은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자 기억, 그리고 사랑입니다. 소영의 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에게 삼겹살은 가족의 의미와 같습니다. 시리즈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연락해왔어요. 멕시코의 카니타스, 이탈리아의 가정식 파스타, 인도의 커리까지. 음식은 정말 세계 공통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삼겹살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한 관계자가 연락해왔습니다. 텍사스 주립 박람회에서 국제음식 부스를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삼겹살 푸드트럭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텍사스인들에게 진정한 삼겹살 경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불판과 모든 준비물을 갖춘 진짜 한국식 푸드트럭이요. 기획서가 통과되고 저는 김 사장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장님은 기꺼이 레시피와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고 심지어 박람회 기간 동안 직접 텍사스에 오셔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트래비스 씨가 우리 문화를 전하는 다리가 되어주니 저도 도울 수밖에요. 김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푸드트럭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텍사스인들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금세 삼겹살의 맛과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김 사장님이 들려주시는 한국 문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예요. 김 사장님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텍사스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에게 삼겹살은 함께 나누는 시간의 상징입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채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텍사스의 첫 번째 정통 한국식 삼겹살 레스토랑을 열기로 한 거죠. 미친 짓이야. 많은 지인들이 말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바비큐가 아닌 한국 고기를 판다고 망할 게 뻔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그 문화적 감동을 텍사스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울 불판이라는 이름의 제 레스토랑은 오스틴 시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불판과 숯, 그리고 김 사장님의 레시피로 무장한 저는 진정한 삼겹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픈 첫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텍사스인들이 정말 삼겹살을 받아들일까? 제 판단이 옳았을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놀랍게도 오픈 시간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팬들,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 그리고 지역 한국계 미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첫 손님들 중에는 소영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오픈을 축하해 주었어요. 당신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존중해 주니 우리도 당신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왔어요. 식당 내부에는 한국의 전통 요소와 텍사스의 거친 멋을 조합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불판, 그리고 벽에는 김 사장님과 소영의 가족, 그리고 제가 여행하며 만난 한국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각 테이블을 직접 방문하며 삼겹살을 어떻게 즐기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경험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말이죠. 놀랍게도 텍사스인들은 이 새로운 식사 경험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기를 구워주고 쌈을 만들어주며 불판 앞에서 웃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한국의 식당에 와 있는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노부부였어요. 그들은 50년 넘게 텍사스에서 살아왔고 전통적인 바비큐 애호가였습니다. 젊은이, 나는 60년 동안 텍사스 바비큐만 먹었다네. 노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군. 고기의 맛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요리하고 나누는 방식이 더 마음에 들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음식이 단순한 맛의 영역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불판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현지 신문에서는 텍사스에 부는 한국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레스토랑을 소개했고, 식도락 전문 잡지에서는 바비큐의 본고장에 등장한 새로운 불의 문화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제프 콜린스가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많은 손님들이 그의 놀란 많은 영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프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그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프. 오늘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크네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환영해 줄 줄 몰랐어. 내 영상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는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했으니까요. 오늘은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보세요. 그날 밤, 저는 제프에게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쌈을 싸는 방법, 소주를 나누는 의미,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갖는 깊은 의미까지. 놀랍게도 제프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첫 번째 쌈을 먹은 후에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두 번째 쌈을 먹고 나서는 진정한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르군. 제프가 말했습니다. 내가 먹었던 그 식당과는 비교할 수 없어.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야. 식사가 끝난 후 제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영상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고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다음 주 제프는 자신의 채널에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삼겹살과 한국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서울 불판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서울 불판이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온 거예요. 미국 텍사스에서 삼겹살 혁명을 일으킨 남자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고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된단 말인가. 그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했을 뿐인데. 하지만 김 사장님과 소영의 격려로 저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미국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한국 방송팀이 텍사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제 모든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삼겹살을 맛본 식당부터 김 사장님을 만난 곳, 그리고 지금의 서울 불판까지.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김 사장님과 함께 삼겹살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어요. 한복의 넓은 소매가 움직일 때마다 저는 마치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니 마음가짐도 달라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경건해지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겸손함, 우아함,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삼겹살 문화도 마찬가지죠.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방영된 후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가 해외에서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해요. 특히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래비스입니다. 삼겹살을 사랑합니다. 제 서툰 한국어 인사에 시청자들은 따뜻한 반응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서울 불판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텍사스에서 진짜 한국 고기를 맛보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그만큼 제가 진정성 있게 한국 문화를 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는 그분들은 50년 넘게 삼겹살 식당을 운영해 오셨다고 해요. 젊은이, 당신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니 정말 고맙네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처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그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1년 후 서울 불판은 텍사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컨셉의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전역에 삼겹살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유명 셰프가 말했습니다. 트래비스가 시작한 이 움직임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진정한 노력이에요. 음식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좋은 대화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레스토랑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휴스턴이었습니다. 더 넓은 공간에서 한국 전통 주택인 한옥의 디자인 요소를 도입해 더 진정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계획 중에 저는 김 사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래비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당신을 한국 음식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명예로운 자리를. 하지만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전문 셰프도 아닌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것을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문화대사의 역할이죠. 그 제안을 받아들인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대사로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는 다양한 지역의 고기 문화를 탐험했습니다. 제주도의 흑돼지, 광주의 특별한 양념갈비, 그리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삼겹살 요리법까지.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한국과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요. 삼겹살 하나를 통해서도 저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김 사장님은 저를 한강변의 특별한 식당으로 초대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삼겹살을 나누었습니다. 트래비스, 당신은 이제 진정한 한국 음식의 이해자가 되었어요.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삼겹살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었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소주잔을 들어올리셨어요. 우리는 이제 한 식탁의 가족이에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이제는 음식이라는 공통 언어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레스토랑을 여는 것을 넘어 음식 문화 교류 센터를 설립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고 존중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외곽에 넓은 부지를 구입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글로벌 테이블이라 이름 붙인 이 센터에는 다양한 국가의 전통 주방과 식당, 요리 교실, 그리고 식문화 박물관까지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주방은 당연히 한국식이었어요.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출발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멕시코, 세 번째는 이탈리아. 점차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열던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각국의 요리사들, 음식 문화 연구자들, 그리고 단순히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싶은 일반 시민들까지. 개관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는 이 센터는 단순한 식당 모임이 아닙니다. 이곳은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한 점의 삼겹살이었습니다. 그 작은 고기 조각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맛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 그리고 나눔의 가치였습니다. 오늘 이 센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테이블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데려왔고 대학에서는 식문화 연구를 위한 필드 트립 장소로 활용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의 정부 대표단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10살쯤의 소녀였어요. 아저씨, 저도 커서 아저씨처럼 음식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김밥 도시락을 가져가면 친구들이 냄새난다고 놀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 서로 다른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한국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놓인 불판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명상을 하곤 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조각의 삼겹살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마도 음식이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의 음식을 먹을 때 그저 맛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치, 정신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혹시 삼겹살을 드신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가 담고 있는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단순한 식사 너머의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삼겹살 한 점이 저를 텍사스의 바비큐 마니아에서 세계 음식 문화의 다리로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한 끼의 특별한 식사로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음식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 음식 체험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고기 하나로 웃고 나누고
위로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낯선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삼겹살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이 이상한 문화는 점점 제 고정관념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 바비큐보다 뜨거웠고, 프렌치 요리보다 섬세했으며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저는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삼겹살이라는 낯선 한 끼 안에 이렇게 깊은 감정과 따뜻한 진심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닿았다면 저희 채널 감동전파상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이야기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